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경험담으로 또 다른 일부는 창작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공포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작은 한옥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된 소문 속에서 저주받은 한옥으로 불리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에 얽힌 수많은 괴담이 전해졌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을 떠나 조용한 시골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그 집을 선택했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이사 첫날 가족은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정리를 시작했다. 해질 녘이 되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도는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가족의 가장인 철수 씨는 그 소리를 쥐다 작은 동물이 난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낮은 여성의 속삭임 소리가 집 곳곳에서 들려왔다. 가족들은 밤새 뒤척이며 불안에 떨었다. 다음 날 아내인 지영 씨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싱크대 위엔 놓인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그 거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닦았을 때 이상하게도 거울 안에 그녀의 모습이 약간 이상했다. 순간적으로 거울 속에 그녀가 짧게 미소 짓는 것처럼 느꼈고 지영 씨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불편한 기분을 억누르며 일을 계속했다.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이인 수민이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낡고 낯선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인형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수민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그 악몽 속에서 인형은 살아 움직이며 수민이에게 속삭였다. 함께 놀자.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마을 어귀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점쟁이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외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그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죽기 전 그녀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인형을 친구로 삼아오고 그녀를 찾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녀의 원한은 인형에 깃들었고 그 인형은 그 집에 남아 다른 이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철수 씨는 그 이야기가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쟁이의 조언대로 인형을 집 밖에 내다 버리기로 했다. 인형을 버린 다음 날 가족들은 거짓말처럼 더 이상 괴로운 한청이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마을 끝에 있는 쓰레기 더미 속의 놓인 인형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인형을 본 동네 아이들은 가끔씩 함께 놀자 나는 낡은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멀리했고 집은 그렇게 다시 버려져 시골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그 이후로도 어떤 이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 그들은 항상 어머니의 속삭임과 바람에 날리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창작된 이야기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공포는 우리에게 상상력과 감각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친한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잊혀진 마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떠난 채 버려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야외 캠핑과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밤을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이 그들을 끌어들였다. 출발하는 날 민수와 친구들은 오래된 지도와 인터넷으로 찾은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긴 여정을 통해 그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시간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낡은 목조 주택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거리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였다. 그들은 캠핑장을 물색하기 위해 둘로 나뉘어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민수와 그의 친구 지우는 마을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은 한때 부유했던 마을의 중심이었던 듯했지만 이제는 창문이 모두 깨어지고 내부는 거의 다 허물어진 상태였다. 그들은 호기심에 저택을 구경하기로 하고 내부로 들어갔다. 저택 안에서 그들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같은 생김새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신문 조각은 마을에 관한 끔찍한 사건들을 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마을 사람들 다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에 관한 것이었다. 점점 어두워지자 민수와 지우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점점 여러 개로 늘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은 불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 역시 출입문이 굳게 잠긴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러던 중 저택의 낡은 벽에 나있던 작은 구멍을 통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빠르게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는 듯하게 들렸다. 정막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뒤쪽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닫힌 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택의 내부는 외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막다른 길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침내 친구들은 민수와 지훈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 초점이 맞지 않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벽에서 갑작스럽게 균열이 발생하고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들을 향해 뚜렷하게 다가왔다. 놀라 서둘러 그들은 반대편 창문으로 몸을 던져 밖으로 탈출했다. 저택을 벗어난 순간 문도 다시 열렸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다시 마을을 보았지만 이제는 아까의 허름한 저택과는 다른 온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가 있을 뿐이었다. 마치 저택이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려 했던 존재가 사라진 듯했다. 민수와 지훈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이 사건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그곳에 다녀왔으나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로 그 잊혀진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 소문과 무성한 소설의 형태로 퍼져나갔으나 그 마을의 정확한 위치는 다시 밝혀지지 않았다. 민수와 친구들만이 그날의 기묘한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을 거라고 서로 약속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수는 여전히 저택의 끔찍한 그림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모를까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곤 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덧 여름이 다가오고 친구들과 함께 늦어른 밤에 더위를 날리고자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펜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는데 무언가 비밀을 지닌 듯한 표정으로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도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옆에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고 모두 피곤해질 무렵에 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가며 펜션 주변을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낮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다가 우리는 그 소리가 대굴대굴 웃는 친구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숲 중앙에는 낯선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앞에 그 친구가 혼자 서 있었다.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술적인 노래를 뻘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친구에게 달려가 정신을 차리게 했지만 친구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서늘한 기분이 드는 와중에 우리는 급히 펜션으로 돌아갔다. 이상한 점은 우린 분명히 숲속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빤았다는 것이다. 이튿날
이상한 경험을 배경으로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보며 설명했다. 그 나무는 원래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몇 년 전부터 매해 여름이면 그 나무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번 누군가가 그 나무의 영향을 받아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는 옛날 전설 속의 원주의 가 깃든 저주받은 나무라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경고대로 그 밤 이후 우리는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숲 속에서의 기이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으로 남아있었다. 귀가 후 친구는 종종 이유 없이 웃거나 밤에 잠에서 깨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끝내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이후로 우리는 그 친구와의 연락이 끊겼고 불길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언젠가 우연히 여행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셀카 사진 속의 그 친구 뒤로 숲속 그 나무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